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중 경호팀 대다수가 미군에 살해됐다고 베네수엘라 측이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 4일 방송 연설을 통해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규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파드리노 장관은 정확한 사상자 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스는 경호 인력과 민간인들을 포함해 사망자 수 집계치가 80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파드리노 장관은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관한대 행직을 수행하기로 한 것을 지지하며 자국 군대가 동원돼 주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확고한 결의로 이름 붙여진 미국의 이번 기습 체포 작전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는 작전 개시 3시간 만에 마두로 대통령을 13년 독재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는데 긴박했던 순간들을 김혜림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 개시 명령이 떨어진 건 현지 시간으로 2일 밤 10시 46분이었습니다. 작전을 지휘한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현지 기상 상황이 호전되면서 바다와 산악 지형, 낮은 구름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는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와 나이트 스토커로 불리는 제160 특수작전 항공연대가 맡았습니다. This operation, known as Operation Absolute Resolve, was discreet, precise, and conducted during the darkest hours of January 2nd and was the culmination of months of planning and rehearsal. F-22 전투기, EA-18 전자전기 등 공중 어모 속에 투입된 특수부대원들은 명령이 떨어진 지 약 3시간 만인 새벽 2시 1분 마두로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침실에서 자고 있던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강철로 된 안전공간으로 대피하려 했지만 도달하지 못했다고 미 당국은 밝혔습니다. 케인 합참의장은 마두로가 대피했더라도 약 47초면 안전문을 폭파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fter months of work by our intelligence teammates to find Maduro and understand how he moved, where he lived, where he traveled, what he ate, what he wore, what were his pets. 이후 오전 3시 29분 미 특수부대원들은 한 명의 인명피해 없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군 함정에 태워 베네수엘라 해상을 벗어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마두로 관저 내에서 거센 총격전이 있었고 미군 항공기 한 대가 공격을 받아 일부 파손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케인 의장은 육해공 합동군부대와 중앙정보국 CIA, 국가지리정보국 NGA 등 다양한 정보기관의 노력 없이는 이번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과도 통치를 선언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의 수위를 높이며 마두로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우윤 특파원 전해주시죠. 네, 워싱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축출된 마두로 대신 임시 대통령을 맡은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에게 엄중한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고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건데요. 베네수엘라 임시 권력에 대해 전날만 해도 우호적이었던 기류가 하루 사이에 바뀐 건데 임시 대통령에 오른 로드리게스가 마두로의 석방을 요구한 데 따른 경고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죠. Exigimos la inmediata liberación del presidente Nicolás Maduro y de su esposa Cilia Flores. Único presidente de Venezuela, el presidente Nicolás Maduro.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마두로가 선택한 것과는 다른 방향을 선택하길 바란다며 압박에 가세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과 협력할 의사를 비공개로 밝혔다고 전해 베네수엘라 임시 권력과 마찰이 없음을 알렸습니다. 네, 국제사회 여론은 다분히 비판적인데요. 미국의 이번 공습으로 마두로 경호팀 대부분이 사망했다고요. 네, 아직 민간인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게 없는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 경호팀은 대부분 사살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이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밝힌 내용인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Luego de asesinar a sangre fría a gran parte de su equipo de seguridad,
soldados, soldadas y ciudadanos inocentes. 뉴욕타임스는 베네수엘라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경호 인력과 민간인 등 80명가량이 사망했고 희생자는 더 늘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공습을 둘러싸고 미국 내부에서도 상반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나 보죠? 네, 우선 정치권의 표정을 보면 특히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공습을 감행하기 전까지 의회와 어떤 교감도 없었던 점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은밀한 작전을 위해 어쩔 수 없었고 사전 승인이 필요 없는 작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Because this is not an invasion. We didn't occupy a country. This was an arrest operation. This was a law enforcement operation. 야당인 민주당은 마두로가 벌여온 범죄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마두로 체포 과정과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베네수엘라 통치 방침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Maduro is a horrible, horrible person, but you don't treat lawlessness with other lawlessness, and that's what's happened here.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작전을 옹호했습니다. 한편 뉴욕 현지 구치소에 수감된 마두로 대통령은 내일 처음으로 미국 법정에 선다고요. 네, 마두로 대통령은 현지 시간 어젯밤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 구치소는 거물급 수감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뉴욕 마약 단속국으로 연행된 마두로는 요원과 새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마두로가 수감된 구치소 주변에선 온종일 찬반 집회가 이어졌는데요. 마두로 부부는 현지 시간 5일 정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2시 뉴욕 맨하튼의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처음으로 출석합니다. 이 자리에선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요. 재판은 올해 92살의 엘빈 헬러스타인 판사가 맡게 되는데 CNN 방송은 해당 판사가 10년 넘게 이 사건을 담당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네, 베네수엘라 측은 미국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압송 작전 중에 마두로 대통령 경호팀 대다수가 미군에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 집계치가 80명으로 늘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지훈 기자. 네, 베네수엘라는 미군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 중 경호팀 대다수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베네수엘라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 공격으로 80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수는 더 늘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아울러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군이 이번 작전을 벌일 때 사이버 공격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기술적 역량을 활용해 수도 카라카스 정전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It was dark. The lights of Caracas were largely turned off due to a certain expertise that we have. 사이버 공격이 사실일 경우 미군이 최근 다른 나라를 상대로 사이버 능력을 가장 공개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됩니다. 네, 미군의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을 두고 미국 정치권 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을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한 발언과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벌인 것을 비난했는데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어쩔 수 없었고 의회 사전 승인이 필요 없는 작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Because this is not an invasion. We didn't occupy a country. This was an arrest operation. This was a law enforcement operation. 공화당은 이번 작전을 환영하며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간 5일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사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이지훈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생포작전을 발표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관여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관해선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베네수엘라 작전 후 푸틴과의 친분 과시가 거의 없는 회견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이번 언급 자체가 내용이 모호하고 조속한 종전을 거론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도 협상 타협을 압박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달 미국에서 종전안에 관한 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연합뉴스TV 이지윤입니다. 네, 베네수엘라에 대한 과도 통치를 선언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마두로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마두로 대통령은 내일 처음으로 미국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축출된 마두로 대신 임시 대통령을 맡은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향해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드리게스가 마두로의 석방을 요구한 데 따른 경고이자 베네수엘라에 대한 본격적인 과도 통치에 앞서 마두로 지우기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과 협력할 의사를 비공개로 밝혔다고 전해 베네수엘라 임시 권력과의 마찰은 없음을 알렸습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마두로가 선택한 것과는 다른 방향을 선택하길 바란다며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We expect to see changes in Venezuela. Changes of all kinds, long-term, short-term. We'd love to see all kinds of changes. But the most immediate changes are the ones that are in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선 미국의 이번 공습과 사후 통치 방식을 두고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두로 체포 과정에서 경호팀 대부분이 미군에 사살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Luego de asesinar a sangre fría a gran parte de su equipo de seguridad, soldados, soldadas y ciudadanos inocentes. 뉴욕타임스는 베네수엘라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경호 인력과 민간인 등 80명가량이 사망했고 희생자는 더 늘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된 마두로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정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처음으로 출석합니다. 마두로는 미국 법정에서 열릴 첫 형사재판에서 마약 테러 범죄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재판은 올해 92살의 헬빈 헬러스타인 판사가 맡게 되는데 CNN 방송은 해당 판사가 10년 넘게 이 사건을 담당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